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법의 시행으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엉뚱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 임대차 3법이 원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인데 이 부자가 반사이익 얻는 한국판, 그러니까 미아페로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 기사로 이제 실었어요. 본래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 서민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부자를 위한 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뉴욕시의 전례를 보니 부자들이 요거를 활용해서 더 유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이제 시행되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편이 많이 있고, 임차인들은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죠. 이 법이 근본적으로 약자인이 이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결국은 이 법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이 정말 약자를 위한 법인지 물음표가 붙는다.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돌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들이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집 사서 많은 세금 내느니 고가의 그냥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 인상 제한이 되면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한 고가 부동산들을 부자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요즘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법률은 너무 예외적인 규정들이 없어요. 임대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임차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차인들도 5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2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은 20억, 30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임차인들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것도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 법을 적용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선을 둬서 적용을 해주는 임차인이랑 적용을 안 해주는 임차인의 경계선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 9억 기준으로 적용을 하듯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전세금의 금액에 따라서 적용의 경계선을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향후에 이 법이 이제 5년, 10년 시행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임대료가 이제 세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들은 건물 관리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한 이윤이 나지 않으면 신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일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래되고 이제 보수조차 되지 않은 건물들이 늘어날수록 도시는 이제 황폐화되고, 이 피해는 이곳에 사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향후에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미아페로법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 이제 임대료 규제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번에 시행한 임대차 3법과 비슷하게 5% 인상 제한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뒀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이 미아 페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디 앨런 감독의 연인인 미아 페로라는 분의 케이스예요. 이 퇴역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을 뉴욕시에서 했는데, 이 미아 페로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방이 10개나 되고 아파트 임대료는 월 2,000달러였대요. 근데 이 아파트 주변에 이제 적정 시세가 1만 달러였는데 임대료 규제 때문에 올리지 못해서 월 2,000달러에 이 초호화 아파트에 편하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뉴욕 시장이었던 에드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미아페로처럼 수혜를 입었다는 거죠. 테라스를 갖춘 방 3개짜리 이제 아파트 월세를
시세의 5분의 1 수준인 $350를 내고 살았대요. 이래서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부자들이 이 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초호화 아파트에 편하게 사는 부작용이 나와서 미아폐로법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임대차 3법도 이런 현상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자료들인데 왜 법을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임대차 3법이 만약에 10년, 20년이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서민 주거 환경이 열악해주는 이 부작용도 나타나요. 이 도심이 이제 슬림화되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건물 관리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이 돈이 안 되니까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짓겠다는 수요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이 도시 상황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할렘이 탄생한 것도 미아폐로법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틀린 게 이 정부 주도로 이제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 임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 이런 사업도 정부에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한쪽의 편을 쓰면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참고해서 균형 있게 법을 만들어야만 이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아폐로법의 최대 수혜자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1981년에 그러니까 뉴욕 시내에 건물 2채를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원래는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알짜배기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헐값을 사들였던 거예요. 미아폐로법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시점을 노렸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뉴욕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 시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했다, 그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건물 2개를 이제 매입한 다음에 새로운 이제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임대인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 미아폐로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탈법적인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건물 로비에 공중전화를 없애버리고 주택 내 전등을 어두컴컴하게 교체하고 창문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버리고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거 여건을 약화시켜서 세입자들이 스스로 나가도록 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전까지 막 가고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축공사를 진행했고 1986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이 그 유명한 트럼프 타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선의에서 시작됐지만 이 정부의 과욕으로 이 엄청난 부작용들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급하게 임대차 3법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임차인이라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 부분이 현재는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살펴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부의 성급한 과욕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이 안 잡힌 이 법이 향후에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자마자 월세 전환 한도를 조정하겠다,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언급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도 꼭 같이 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